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태풍이 시작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진짜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그래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수도권 120만 다주택자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살펴볼게요. 먼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게요. 자, 규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려는 2주택 이상자한테 적용이 됩니다. 6에서 45%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거예요. 그럼 세부담이 훨씬 늘어나겠죠? 여기에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는 다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요, 2022년 5월 9일 날 유예가 시작됐고요, 2026년 5월 9일 날 유예가 종료 확정이 됐습니다. 3억 원에 매수한 주택을 62개월 보유 후 5억에 매도했을 경우에 3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는 5,041만 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2억 양도차익에. 하지만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부활되면 1억 2천만 원의 세부담을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세부담입니다. 보통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시 매도자는 장기 보유를 선택해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 세율까지 납부하면서 매수하려는 사람 없듯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하면서까지 팔려는 사람 잘 없다는 거죠. 수도권 120만 다주택자의 선택지는 이제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냥 장기 보유한다, 언젠간 풀리겠지 하는 생각으로. 두 번째는 유예 종료 전 처분한다 생각을 할 겁니다. 자, 특히 양도 차익이 큰 핵심지 보유자들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서 2주택자도 그렇고요. 이것을 팔면 비과세인데, 야, 양도세 중과를 맞아야 된다고? 야, 그러면 팔까 말까 하다가 파는 쪽으로 좀 기울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양도 차익이 컸는데 난 이걸 팔고 갈아타려고 맘먹었어. 이참에 팔아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장기 보유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좀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첫 번째 논란은 너무 늦은 발표 시점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는요, 잔금 기준으로 결정이 돼요. 계약 시점부터 잔금까지 한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인허가 기간이 한 15영업일 정도 소요가 돼요. 3주까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다 고려해보면은 매도 가능한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라는 게 어떤 단지는 이제 거래가 잘 될 거고 어떤 단지는 굉장히 드문드문 거래가 되는 곳이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갑자기 팔고 싶을 때 팔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정책 방향을 너무 늦게 발표했다는 거죠. 솔직히 얼마 전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책실장이 2월에서 3월까지 검토해보겠다고.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종료 유예를 발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논란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X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5월 9일 계약권까지는 중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두 번째 논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입니다.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4개월 내 입주 가능한 매물만 거래가 가능해요. 근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이게 거주가 가능한지 모르니까 거래할 때 세입자의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매도가 불가능해요. 자, 근데 이 다주택자 중에서 전세를 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입니다. 세입자가 안 나가면 매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야, 토어제 묶어놓고 팔라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왜냐면 워낙 광범위한 지역을 지정한 거예요. 뭐 옛날처럼 강남 일부 지역만 지정한 것도 아니고 강남 상구만 지정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지정하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부활하면 팔 수 없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때려버린다는 거죠. 퇴로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극단적인 사례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1식 1가구 2주택자 있죠? 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2주택자임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식 2주택 같은 경우는 3년 내 처분하면 12억 이하 주택은 세금이 0원이에요. 문제는 세입자가 미동의해서 처분을 못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면 중과세율이죠. 중과세율 경우에 막 세부담이 2억, 3억 이렇게
쉽게 나타날 수가 있던 겁니다. 양도 차익이 뭐 50%, 60% 이렇게 나가니까요. 그럼 하늘과 땅 차이의 세부담이 나타나는 걸 너무 갑작스럽게 적용한 거 아니냐? 게다가 토지에 이렇게 광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적용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은 끊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바로 5월 이후입니다. 자, 규제 지역은 매도 3주체가 있어요. 갈아타는 실소자가 있습니다. 내 거 팔고 더 비싼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은퇴가고 있습니다. 이 주택 처분하고 노후를 보내고 좀 저렴한 지역으로 옮겨가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에서는 4년마다 매도를 검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간간히 나오던 매도 물량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시행되면 매도 불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 세금 내면서까지 파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자가 지금 새끼 매물도 사라졌는데 투자자가 내놓는 매물도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갈아타기 실수자 매물도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왜? 대출 규제가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15 이상 아파트는 매물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최대 문제점은 아마 전문가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매물이 부족해서 그냥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될 때마다 막 억 단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운기 갑신단지가 생기고 있어요. 자, 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정책이고 하도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푸는 정책도 문재인 정부 때 일시적으로 나온 적이 있을 정도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주택 실소자는 보호를 하고 다주택자는 규제의 대상이다. 그럼 다주택자 규제의 대상이 됐고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가 집중될 것 같은데 어떤 선택지가 있을 것이냐? 버티는 게 있을 것이고 다 팔고 비싼 한 채로 간다. 그래서 한 채를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겠네. 세금이 더 세지기 전에 빨리 팔고 비싼 걸로 하나로 뭉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새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자, 기존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팔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자, 보통 투자자들은 대출을 받지 않죠. 그래서 대출을 줄이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이고 이미 줄일 만큼 다 줄였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유세라는 거죠. 아니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나요? 한 언론 기사를 이제 첨부를 했었는데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유예 종료 전 절세 목적으로 일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다주택자는 막대한 세금을 내고 집을 팔기보다는 버티게 들어갈 것이다. 한마디로 다주택자 보유세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건 저희가 다음에 한번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매물 부족 핵심지에 매물 증가 요인은 좀 생긴 건 맞아요. 자, 실거래가와 호가 차이가 1억 이상이 기본 난 곳이 있는데 매물 증가 요인은 분명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세보다 크게 낮춘 금매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토어제 지정 이후에 한 5일장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거래가 많이 됐는데 그렇게까지 가격은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무엇인가 잡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매물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좀 무주택자분들이 과감하게 선택하신 걸 추천드려요. 5월 이후에 집을 사시려면요 더욱더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5월 9일까지 계약할 경우 중과 미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5월부터 매물 잠김이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미 매물 잠김이 심각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전세에 만기된 매물마저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자, 그동안 똘똘한 채 심화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버티는 다주택자한테 추가 보유세 강화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다음에 한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엄청난 부동산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앞으로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제일 먼저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또한 정확한 전망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주택자분들이 좀 많이 혼란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얼마 전에 마감된 오프라인 특강 실전 아파트 갈아타기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추가 자리가 없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저희가 강연장에 이야기해서 조금 더 자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좀 길을 찾으려는 분들은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서 추가 접수해 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마감이 되면요 댓글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